제가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큰일이네요. 전화를 안 받네요. 한 번도 늦게 출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2시지만 11시 반까지는 나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안녕하십니까. 낯서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왁싱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는 88년생, 올해 35 됐습니다.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왁싱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우선은 대리점에서 가져온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 이제 매장에 갖다 놓고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 먹을 것들, 뭐 비품 같은 거 구매하러 움직일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보통 출근은 몇 시쯤 하세요? 출근 시간은 대중은 없는데 보통은 한 10시, 11시 그쯤에 보통 나가는 편이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많다 보니까 일단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준비 중이셨던 거예요? 네.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코트만 입고 가방만 챙겨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옷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저 깔끔하게 한다고 하고 살고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집이 엄청 좋은데 네네. 구매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지금 나가시는 건가요? 네네네. 나가시죠. 평소에 쇼핑을 많이 하시나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또 백화점이라는 것도 손님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럼 평소엔 거의 뭐 사업장만 다니시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 아까 바로 집 앞에 그냥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집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집에서 뭐 하세요? 웹서핑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자주 보고 무슨 아이템이 좋은 게 있을지.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많이들 사업을 접으시잖아요. 근데 또 저는 그게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 편입니다. 뭐 사업체를 몇 개 더 가지고 계신 건가요?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망했고요. 코로나 때 매장을 3개를 정리를 했어요. 운영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 인건비는 들어가고 모든 매장을 다 운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가 엄청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래되긴 했는데 정이 가다 보니까 차량을 팔거나 할 생각은 아예 안 들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 있네요. 저희 직원한테 열쇠를 줬는데 직원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오픈은 몇 시쯤 하세요? 저희 오픈은 10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오늘은 첫 예약이 조금 늦게 있어요.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큰일이네요. 전화를 안 받네요. 한 번도 늦게 출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2시지만 11시 반까지는 나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가게에다가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안녕하세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이랑 친하시네요. 친하다기보다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죠. 여기 직원은 몇 명이세요? 저희 지금 3분 계세요. 3분. 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술할 수 있는 공간이 2군데밖에 없어서 한 분은 기존에 다른 쪽에 계시던 분이 오셨는데 지금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에요. 매장을 하나를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다 모시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왁싱 쪽을 창업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제가 처음에 요식업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었어요. 근데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배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클레임도 그렇고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께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식업 쪽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찾던 와중에 이상하게 제모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시장에서. 저도 이제 제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 아픈 것을 왜 돈을 주고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됐었던 건 여름철이나 임산부들 깨서 출산을 하시기 전에 또 청결하게 하시려는 용도로 시술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직접 본사에 찾아가서 대표님을 뵙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젊은 친구들이 왁싱을 되게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매장들을 제가 방문을 해봤었어요. 진짜로 괜찮은가? 이게 리사이클 주기가 4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재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을 제가 다시 모실 수 있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왁싱샵을 오픈을 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미용업 쪽으로 종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준비를 또 했어요.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자격증에 합격을 하면 차리고 합격을 못하면 그냥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에요?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고요. 국가고시라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교육비는 얼마큼 드셨어요? 교육비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격증 따는 데까지 50만 원? 네. 얼마나 드셨어요? 비용은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어떻게 고객을 더 유치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긴 했는데 저희는 급여제라기보다는 이제 인센티브 제도예요. 제가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또 가게에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될 거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었고, 내가 이거를 직원들한테 급여 명목으로 일정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과연 내 가게처럼 운영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비율제로 가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가게 하나로 만족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앞으로도 더 늘려나갈 생각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일을 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쟁취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더 애착을 갖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맞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창업 자금을 내고 가게를 운영을 하고 인수를 했다고 해도 그들도 언젠가는 사업체를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로 인해서 돈을 벌고 창업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산에서 공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공돌이였었는데 그때도 참 회사를 다닐 때 제 회사처럼 생각을 하고 다녔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은 저랑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의 마음은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매장이 크리스마스 때도 영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하시는 실장님들이 남자친구가 다 있으세요. 근데 근데 남자친구랑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 즐거움을 느끼질 못하셨어요, 일하시느라. 그날은 그냥 가게 닫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저 돈 벌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웃겼던 상황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랑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왁싱이라는 게 시술을 받게 되면 24시간 동안 물도 닿으면 안 돼요. 진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술도 마셔서는 안 되고. 솔로이신 분들이 많구나. 저희 직원들이 시술을 하면서도 실장분들이 다 같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술하실 때 너무 슬프다고. 자, 이제 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마트에서 네. 왁싱 관련된 제품들도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그러면 보통 어떤 걸 구매하러 오세요? 보통 이제 세제나 아니면 먹을 것들, 거의 대부분이 먹을 거예요.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다과를 마련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잘 다니시는 편이세요? 보통은 직접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의 매장이건 간에 그 마켓에 계속적으로 리뉴얼되거나 아니면 바뀌어지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요즘에 어떤 패턴의 음식들을 찾는지 아니면 어떤 간식을 선호하는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볼 것들도 많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이제 다시 매장으로 가야 됩니다. 직원들 출근했대요? 출근하셨겠죠? 어떻게 될 것 같나?
지각생 오셨네요? 쌤, 내가 옆에 그거 맡겨놨는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네. 이쪽은 휴게실인데요. 쌤들 시술 없으실 때 쉬시라고 거의 대부분 쉬시는 용도보다는 숙취해소 하시려고 누우시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숙소네요. 네, 시술하는 곳은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항상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 곳입니다. 반대편에서 시술하고 계시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습니다. 대기를 하시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작성을 하실 때 소리가 엄청 들려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커플분들이 오시면 기다리시는 분은 벌벌 떠세요. 아. 네. 커피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네, 못 드시겠대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네, 저는 이제 또 샘플을 만들어 봐야 되니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찾았는데? 여기 인테리어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인테리어가 제가 인수할 때는 크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고요. 기존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 1억 5천 원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랑 같은 매장을 똑같이 오픈한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인테리어를 할 거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식으로 한다고 하면. 대표님 인테리어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안 되면 어차피 영업이 안 되는데 내가 하자니 이쁘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테리어는 많이 다녀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비슷한 업종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커피숍이던 이런 곳을 좀 많이 다녀보시면서 사진을 찍으시고 또 그거를 계속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해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그걸 가지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사이트 같은 것도 있는데 각각 파트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서 비교 견적을 맞춰보시고 그분들이랑 미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가격에 맞게끔 조정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못해도 20% 이상은 가격 절감이 됩니다.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쌓이면 솔직히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이게 고객분들과 앞으로 갈 길을 생각을 해보면